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정말 뜨거운 주제, 이 GLP-1 기반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요즘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제약업계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기사들을 바탕으로 이 시장의 최강자, 일라이 릴리, 그리고 강력한 도전자 로슈, 또 다른 경쟁자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이 경쟁 구도, 또 앞으로의 전망, 이게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핵심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지 전문가님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게 단순히 신약 하나 더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제약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 때문인데요. 잠깐 GLP-1이 뭔지 짚어보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랑 비슷하게 작용해서요. 식욕 조절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약물 계열이에요.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시작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체중 감량 효과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랑 맞물려서 공중보건이나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현재 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일라이 릴리, 이 회사의 현재 위치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릴리가 벌써 시가총액이 7,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 기업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정말 놀라운 성장입니다. 이런 릴리의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 바로 그 GLP-1 계열 약물, 박류 치료제 마운자로하고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두 약물이 정말 릴리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숫자를 보면 이게 더 와닿는데요. 아, 숫자로요? 네.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6개월 동안만 해도 마운자로랑 제파운드 합쳐서 매출이 147억 달러, 거의 20조 원에 달했어요. 와, 147억 달러요? 6개월 만에?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릴리라는 그 거대한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이 두 약이 다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성공인 동시에 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러다 보니 성장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릴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경쟁자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릴리가 지금 이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꿈의 숫자, 시가총액 1조 달러, 이걸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네, 기사들 분석을 봐도 결국 릴리의 미래는 이 GLP-1 시장에서의 성공이 계속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성공 방정식이 계속 통할지.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스위스의 거대 제약사 로슈 홀딩이죠. 네, 로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릴리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엄청난 규모의 회사죠. 그렇죠. 1896년에 설립됐다고 하니 역사도 굉장히 깊고요. 맞습니다. 128년이나 됐죠. 그동안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 같은 블록버스터 약들도 많이 만들었고 신약 개발 노하우가 상당한 기업입니다. 그냥 큰 회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로슈가 이 황금 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겠다, 이런 거군요. 기사에 보니까 로슈 CEO 테레사 그레이엄 발언이 좀 인상적이던데요.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을 안다, 이러면서 GLP-1 시장에서도 선두가 되겠다고 했다고요? 네, 그 발언이요. 사실 GLP-1 시장은 이미 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길을 잘 닦아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개척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아마 과거에 항암제 시장 같은 데서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판도를 바꿨던 경험? 그런 걸 염두에 둔 자신감의 표현 같아요. 아,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로슈만의 방식으로 시장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군요. 그렇죠. 뭐랄까, 로슈의 R&D 역량으로 차세대 치료제를 만들어서 시장의 판을 바꾸겠다, 이런 야심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지금 개발 중인 주사제 CT388입니다. 아, CT388.
그게 최근에 임상 3상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임상 단계니까 이제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로슈가 이 시장에 정말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예요. 임상 3상이라 그럼 초기 결과는 좀 어땠나요? 꽤 주목할 만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초기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4주 투여했는데 위약 대비 평균 18.8%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어요. 18.8%요? 24주 만에요? 오, 그거 상당한 수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짜약 대비 순주한 약효만 그 정도라는 건데요. 기존 다른 치료법들과 비교해도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특히 24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나왔다는 게 인상적이죠. 그 정도면 뭐 릴리의 젯바운드나 노보노드스크의 위고비랑 충분히 경쟁할 만 하겠는데요? 네, 잠재력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는 3상 전체를 봐야겠지만요. 초기 데이터만 보면 로슈가 강력한 후보 물질을 하나 확보한 건 분명해 보여요. 효과 면에서는 기대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시간인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로슈 경영진조차도 CT388 출시를 빨라야 2030년 정도로 본다면서요. 아, 네, 그게 좀 그렇죠. 2030년이면 지금부터 6년이나 남은 건데 그 사이에 릴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이미 있는 약들 말고도 내년쯤에는 먹는 약, 경구용 치료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시간이 로슈한테는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6년이면 제약업계에서는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릴리는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구용 약 같은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로 시장을 더 넓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로슈가 CT388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생산이나 판매 경쟁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럼요. 대규모 생산시설 갖춰야 하고 전 세계 판매망 돌려야 하고 또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릴리나 노보랑 경쟁하는 것도 다른 문제죠. 약효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로슈도 경구용 약을 개발하고는 있다고요? 네, CT996이라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 이것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로슈의 도전은 정말 장기전, 마라톤으로 봐야 해요. 그렇군요. 로슈의 도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이 경쟁이 릴리랑 로슈, 이 둘만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들 움직임도 심상치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 경쟁자들이 몰리는 건 뭐 당연한 현상이죠. 여기서 판이 더 재밌어지는 게 다른 거대 기업들도 막 끼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게 화이자죠. 세계 최대 제약사 중 하나잖아요. 화이자가 원래 자체적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들었어요. 근데 임상에서 간 손상 같은 안전성 문제가 나와서 개발을 중단했어요. 이건 꽤 큰 타격이었죠. 아, 자체 개발에 실패했으면 이제 포기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전혀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메세라라는 바이오테크 기업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거든요. 메세라요? 거긴 어떤 회사인데요? 유망한 GLP-1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후보 물질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이걸 보면 화이자가 자체 개발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M&A를 통해서라도 이 시장에 어떻게든 발을 담그겠다? 이런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수십억 달러짜리 M&A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 시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 시장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본다는 거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있는 거겠죠. 화이자까지 이렇게 M&A로 참전하면 이건 정말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는 느낌인데요. 릴리 입장에서는 정말 사방이 경쟁자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화이자 말고도 뭐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큰 회사들, 또 수많은 중소 바이오테크들까지 거의 모든 제약사들이 GLP-1이나 비슷한 방식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요? 네. 주사제의 불편함을 없앤 먹는 약, 효과가 더 오래가는 약, 아니면 GLP-1 말고 다른 호르몬까지 같이 건드리는 복합제. 이런 식으로 계속 혁신이 시도되고 있거든요. 몇 년 안에 지금과는 또 다른 경쟁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이렇게 사방에서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릴리의 위치가 여전히 단단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시장에서 성공한 마운자로랑 젯바운드를 딱 쥐고 있고요. 게다가 이르면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그 먹는 약, 오르포글리프론. 이게 또 경쟁사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릴리의 가장 큰 힘이죠. 소위 말하는 선두주자의 이점이요. 선두주자의 이점. 네.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인 데이터, 의사들과의 관계, 대규모 생산 및 공급망 운영 경험, 이런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 엄청나거든요. 후발주자들이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정말 어렵죠. 기사에서도 릴리를 입증된 승자, 프로빈 위너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혁신을 이어가면서 선두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릴리의 1조 달러 시가총액 달성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사 저자는 꽤 긍정적으로 보던데요. 경쟁이 심해져도 몇 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요. 1조 달러. 정말 상징적인 숫자죠. 지금 7,600억 달러 정도니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성장세가 가파르고 이 시장 자체가 예상보다 더 빨리 크고 있으니까요. 기사에서 주가 관련 언급도 있었죠? 네, 그 부분도 흥미로웠는데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한 4% 정도 떨어졌지만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건 좀 숨고르기일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 대비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PER, 이 27배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27배면 성장주 치고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수십 배, 수백 배도 가는데 27배면 릴리의 그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 바게로바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아,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물론 이건 기사 저자의 의견이고 투자 조언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죠. 네, 당연합니다. 실제 주가라는 건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경쟁 상황과 시장 전망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 제약사들의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게 여러 가지로 중요해요. 첫 번째는 역시 치료 접근성 문제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더 좋은 약,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건 환자분들께는 분명 좋은 소식이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약값 문제인데 이건 좀 복잡해요. 경쟁이 심해진다고 무조건 약값이 내려갈 거라고 보긴 어려워요. 혁신 신약 개발에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요. 아, 오히려 처음엔 비쌀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쟁 약들이 많이 나오면 가격 경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죠. 세 번째는 투자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성장 분야는 매력적이지만 변동성이나 위험도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단순히 제약산업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건강 패러다임 변화와도 관련이 있어요. 효과적인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결국 이 기업들의 경쟁이 우리 건강 문제, 또 지갑 사정,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요약하자면 현재 GLP-1 시장은 일라이릴리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로슈, 화이자,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장기적인 추격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릴리의 독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됐고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라이릴리와 로슈를 중심으로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GLP-1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 구도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로슈의 신약 출시 목표가 2030년이고 화이자는 자체 개발하다 실패해서 M&A로 돌아서고 이런 걸 보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 경쟁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기까지 남은 이 몇 년 사이에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의 기술이나 접근법이 딱 나타나서 이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그러니까 GLP-1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혁신적인 치료법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효과는 더 좋은데 훨씬 싸거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등장하는 거죠. 어쩌면 진짜 게임 체인저는 아직 무대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상상입니다.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